이 화면은 2021년도까지 농업진흥청에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총 2115개가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살균제가 700여 개, 살충제가 632개, 제초제가 610개, 기타 173개 해서 2021년 말까지 2115개가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약이라고 하면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방제하는 데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합니다. 농작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약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로 유인제, 기피제, 전착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충제입니다. 식물에 해를 주는 해충을 죽이거나 오지 못하게 하여 농작물을 보호하는 약제를 살충제라 합니다. 두 번째로 살균제입니다. 식물에 병을 발생시키는 식물병원균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함으로써 농작물을 보호하는 약제를 살균제라 합니다. 세 번째로 살균 살충제. 이것은 살균제 성분과 살충제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농작물을 병균과 해충으로부터 동시에 보호하는 약제. 2021년까지 현재 한 98개 약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초제는 농작물과 수목의 영양분을 빼앗아 정상적인 생장을 못하게 하는 잡초를 억제해주는 약제입니다. 생장조정제는 농작물의 수확 시기를 조절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제. 여섯 번째로 전착제입니다. 농약을 희석하여 살포할 때 살포액이 해충의 몸이나 농작물의 표면에 잘 묻도록 하여 약효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농약 포장지 표시 기준입니다. 농약의 용도 표기 바탕색은 같은 계열의 색깔을 배색해서 다른 용도와 혼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살균제는 분홍색, 살충제는 녹색, 제초제 선택색은 황색, 제초제 비선택색은 적색, 생장조정제는 청색, 기타 약제는 백색, 전착제나 고착제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혼합제 및 동시방제용 농약은 해당 농약 색깔을 변경합니다. 이것은 살균 살충제를 같으면 분홍색과 녹색을 변경해서 나타냈습니다. 용기 마개의 색깔도 바탕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살균제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라벨 표시도 전부 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충제는 녹색, 제초제는 여기서는 선택성이기 때문에 황색 되어 있습니다. 생장조정제는 청색, 전착제는 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바탕색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살균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병뚜껑도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충제는 바탕색은 녹색, 그 다음에 병뚜껑도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초제는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성은 황색, 비선택성은 바닥도 이게 적색으로 되어 있고 표시 라벨도 적색으로 되어 있고 뚜껑은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장조정제는 라벨도 보시면은 전부 다 정식으로 되어 있고 병뚜껑도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약제, 전착제 이런 것들입니다. 바탕색은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은 바탕색과 표시 라벨과 병뚜껑의 색깔만 보고도 살균제인지 살충제인지 전착제인지 제초제인지 생장조정제인지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살균제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종자 소독용도 있고 경렵 처리용도 있고 토양 소독도 있고 또 작용 특성에 따라서 보호용인지 치료용인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호용은 카군에 해당되고 치료 침투용은 가에서부터 자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살균기 작으로 호흡 저해, 단백질 합성 저해, 신경마비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성분 조성으로는 금속, 유황제, 유기비 소개, 항생물질계, 유기인계, 방향족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살균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농약을 사용하려고 하면 먼저 대상 병이 곰팡이성인지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토양성인지 공기 전염성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제를 또 선택하는 데서 곰팡이성의 약제에 맞는 건지 바이러스성의 약제가 맞는지 이 광범위하게 가에서부터 자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살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사용 시기 및 방법은 예방적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발병 초기에 발병하고 나서 보다는 바로 예방적 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발병 초기에 반드시 살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렵 살포하는지 토양 적용에 맞는 건지 확인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병원체별로 약제 방제 효과로는 곰팡이 병에로는 약제가 종류가 다양하고 약효도 우수하고 선택이 큽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세균에 관계되는 병에는 약제 종류에 제한이 되어 있고 약효도 좀 낮습니다. 선택성이 낮습니다. 보면은 자두 해가지고 세균성 고문병 이렇게 공업신흥증의 약제 거기 들어가서 쳐보면은 채 20까지도 안 나옵니다. 그만큼 선택이 낮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바이러스 병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약제가 없고 매개충을 방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약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약해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농도를 너무 고농도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작물체에 가다 부착 너무 많이 뿌려서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조직이 괴사됩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한 약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 불합리한 혼용 농약과 영양제 4종 복비를 혼용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혼용했기 때문에 약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농약과 혼용이 불가능한 농약을 혼용했기 때문에 약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사용 방법이 미숙해서 농약의 중복 또는 근접 살포 농약을 다 살포하고 난 뒤에 약이 좀 남았다고 또 한 번 더 살포한다든지 하면 이중 살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약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너무 근접해서 살포하면은 입이나 절기에 상처를 입겠죠. 그 상처 속으로 병원균이 침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해가 발생합니다. 살균제는 보호성 약제와 침투성 약제, 보호와 침투 겸하는 약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호성 약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카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델란, 경농디치, 파만농디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군에 해당되는 건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조사에 의하면은 A3에 해당되는 거, 가4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도 보호성 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용마루, 한우물, 일품, 명품탄, 배차 엔진품 이런 것들이 보호성 약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침투성 약제로는 라포에 해당되는 농용신, 스타마이신, 아그랩토, 방범대, 성보그린, 젠토마이신 이런 것들이 침투성 약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도 하고 침투도 하는 약재. 그런데 요것들은 뭐 방범대, 아무로, 옥토퍼스, 근데 이것들은 단품이 아니고 합재입니다. 합재. 그러니까 아5하고 라4하고 합쳐놓는 아3와 라4 합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재로 나오는 것이 바로 보호 및 침투 약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보호를 주성분을 하고 침투는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보호를 하고 치료 침투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살균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표면에 부착되어 있다가 세균들이 세포막을 파괴하고 호흡을 저해하고 신경을 마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치료살균제는 뭐 침투 이행입니다. 이렇게 침투해서 살균 작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에서 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치료살균제가 되겠습니다. 보호살균제는 주로 카 계열입니다. 그다음에 보호도 하고 치료도 하는 약재 다 계열과 라 계열이 여기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붙어가 보호도 하고 일부가 이렇게 침투하는 거 되죠. 아까 침투성은 거기다가 침투하는데 일부가 침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에 분포하고 일부 침투 이행. 그러니까 사실은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치료 침투는 미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약재 작용기구 표시제도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포장지에 표기되어 있는 예시입니다. 살충제 22A라는 것은 작용기작, 살충제 작용기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암메이트 이거는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약재별 작용기구작 표시제도에서 살균제는 가, 나, 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살충제는 1, 2, 3으로 나갑니다. 제초제는 A, B, C 요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재 저항성 방지 방법은 한 가지 약재 또는 동일한 작용기구 약재를 연속해서 사용 금지 이렇게 해야 저항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내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약재 사용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약재 사용 달력이라고 만들어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린 바 있죠. 이와 같이 약재 사용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용기구 표시제도 시행해 보면은 아까는 살충제를 봤습니다만은 지금 살균제를 보시면은 다 3 되어 있습니다. 다 3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랗게 병에도 표시되어 있고 위에도 적어놨죠. 다 3.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보면 되겠습니다. 살충제 3A 플러스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살충제에 대한 작용기작. 살충제는 1, 2, 3으로 나간다고 했죠. 살균제는 가, 나, 다로 나가고 제초제는 A, B, C로 나간다 했습니다. 이게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C3 플러스 O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약 작용기작별 분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살균제는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가고 살충제는 1, 2, 3 이렇게 나가고 제초제는 A, B, C, D 이렇게 분류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가에서부터 차까지를 보시면은 가는 핵산 합상을 저해하고 나는 세포 분열을 저해하고 다 계열로 나가서는 호흡을 저해하고 라 계열은 아미노산 및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하고 마는 신호 전달을 저해시키고 아 계열은 세포벽 생 합성을 저해시키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는 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다점 접촉 작용을 합니다. 라고 보호살균제입니다. 카는 보호살균제고 가에서부터 차까지는 치료 침투형 살균제입니다. 치료 침투형 살균제.
약화하는 보호살균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살충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에서부터 30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쭉 1부터 10까지가 찐드물, 응애 이쪽에 잘 사용하는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1부터 10까지. 살충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살충제 1부터 3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초제. 제초제는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제초제도 아미노산 생합성을 방해한다든지 강합성을 저해한다든지 색소 생합성 저해한다든지 뭐 세포 분열 저해한다든지 이런 식 다양하게 제초제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 기작을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살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충제를 먼저 분류를 해보면은 사용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경렵처리제, 토양처리제, 종자소독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달력에도 표시해놨다시피 경렵처리제, 뭐 이렇게 경렵처리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경렵처리라는 것은 작물 생육기에 줄기나 잎, 열매, 지상부를 가해야 하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재를 경렵처리제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자나 묘목, 뿌리 등을 가해하는 토양 해충이나 지상부를 가해하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에 살포하는 약재를 토양처리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자에 기생하는 해충이나 작물 생육 초기에 발생하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자에 처리하는 약재, 종자소독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용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곤충 체내 침입 경로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접촉살충제, 소화중독제, 그 다음에 흡입독제, 침투성 살충제 이렇게 또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접촉살충제는 살포된 약재가 해충의 피부에 접촉해서 체내로 침투하여 살충작용을 나타내는 약재. 대표적인 것이 피레스트로인계와 유기인계가 바로 접촉살충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소화중독제는 대표적인 것이 BT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식물체에 농약을 살포하여 먹이와 함께 해충의 소화기 내로 흡수되어서 살충작용을 나타내는 약재, 이것이 소화중독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독제로는 약재의 유효 성분을 가스와 연기 상태로 만들어 밀폐된 장소나 토양 해충 방제에 이용되며 해충의 호흡기관을 통해서 체내로 침입하는 약재, 메칠브로마이드가 바로 흡입독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침투성 살충제는 살포된 약재가 식물의 뿌리, 줄기, 잎 등으로부터 식물체 내에 침투 예정되어서 흡습성 해충의 섭식작용에 의해서 체내로 들어가 살충작용을 하는 약재, 이메다졸린계나 유기인계나 카바마이트계가 바로 이 침투성 살충제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살충제도 작용기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은 물리적인 작용, 해충의 표피를 유막으로 피복하여 질식시키는 기계의 유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신경기능 저하제, 대부분의 농약이 신경기능 저해제가 되겠습니다. 이 뭐 신경전달 물질을 분해 요소는 유기인계라든지 카바마이트계인데, 그 다음에 신경 자극 전달 이온의 투과 저해시키는 것은 뭐 주로 DDT, BHC 뭐 이런 것 종류. 자극 수용 저해를 하는 것은 칼탑이라든지 니코틴제나 네오니코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사
저해제는 에너지 대사 저해, 로테논제, 그 다음에 키틴 합성 저해는 주로 주론, 부페로페진 이런 것들이 키틴 합성 저해 되겠습니다. 호르몬 균형 유지 저해를 시키는 것은 각종 호르몬제가 여기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의 발병 유발 및 불임시키는 거, 뭐 교미교란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종류가 여기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 약제 주 성분의 조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은 유기인계, 뭐 여기는 파라치온, 뭐 아라치온, 파프, 메프 이런 것들이 유기인계에 되겠습니다. 카바메이트계는 뭐 카보, 메소밀 이런 것들이 카바메이트계에 해당되겠고, 합성 피레스로이드계는 비페스린이나 델타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니코티노이드계는 이미다클로프로이드, 그 다음에 아제타미프리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레이스 톡신계는 칼탑이라든지 루방, 에비섹트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 생장 조절제로는 신기루, 르드너, 주론 뭐 이런 것들이 곤충 생장 조절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닐피라졸계는 뭐 피브로닐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염소계로는 디코폴, DDT, BHC 이런 것들이 유기염소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및 항생물질은 뭐 BT, 아바맥틴, 밀백맥틴, 스피노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천연식물성 살충제로는 뭐 니코틴제, 로테논계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기타 보론계, 유기불소계, 유기주석계 뭐 이런 것들이 등이 있습니다. 해충의 약제 저항성이란 동일 살충제를 해충의 집단에 계속 사용하면 저항력이 강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이전에 유효한 양량으로는 그 해충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현상. 그렇게 해서 작용기작이 필요하고 교살표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무반응성이라는 것은 해충이 살충제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현상, 무반응, 저항성이 있다는 거죠. 내성은 환경 조건이나 해충의 발육 시기에 따라서 감수성이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저항성, 획득된 저항성 형질이 유전되면서 비감수성을 보이는 현상, 이것이 저항성입니다. 효율적인 해충 방제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맞은 농약을 선택해야 된다. 대상 해충에 등록된 약제를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로, 방제는 적기에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적정 농도 및 정량을 살포해야 된다. 희석 배수, 사용량,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되고, 고농도 사용 시는 약해 유발도 되고 유용곤충이 감소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약제 저항성이 증가된다. 네 번째로, 농약을 겨우 사용해야 된다. 이번에 A 약제를 쓰면은 다음에는 B 약제 쓰고, 또 A 약제 쓰고 B 약제 쓰고, 또는 아니면은 A 약제 쓰고 B 약제 쓰고 그 다음에 C 약제 쓰고 다음에 또 A, B, C 이런 식으로 서로 교호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사용 횟수, 수확 전 최종 사용 시기 PLS와 연관되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저항성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용기작이 같은 농약은 연속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칼라로 잘 나가 있죠. 보면은 요번에 작용기작이 다 잃은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 잃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번에는 다가 아닌 가나 마나 바나 차 나가는 다른 농약을 살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저항성, 즉 내성을 줄일 수 있다. 서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A를 살포하면은 다음번에 B, 그 다음번에는 C, 아니면은 A, 다음번에는 C 이런 식으로 교호 살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약 제형별 혼용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상수화제를 제일 먼저 탑니다. 그 다음에 수화제, 그 다음에 액상수화제, 그 다음에 액제, 그 다음에 유제, 마지막으로 정착제를 답니다. 이렇게 혼용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혼용 시에 주의사항. 첫 번째로 고농도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소량물에 희석한 후 골고루 혼합한다. 세 번째, 영양제와 혼용 금지한다. 네 번째로 2종 이하로 혼용한다. 두 가지 종 이하로 혼용한다. 다섯 번째로 혼용하면은 바로 당일 살포한다. 여섯 번째로 혼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별로 다릅니다. 혼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부분 살균제 설명할 때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형 살균제 카군에 해당되는 것은 연속해서 사용해도 이것은 내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에서부터 자까지 침투 치료제용 살균제는 연속해서 사용하면 내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용기작이 다른 계열의 약품을 서로 교살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빠뜨린 것은 비가 오기 직전에는 전착제를 혼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착제는 일종의 계면활성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에 의해서 주재료인 농약이 더 잘 식혀 내려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기 직전에는 전착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자두농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농약 제품마다 적용 대상, 작물명 나와 있는데 자두가 누락되어 있는 것, 자두도 반드시 기입될 수 있도록 같이 전화도 하고 댓글도 달고 항의해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약의 종류 구별하는 방법, 농약의 작용기작 바로 이해하기, 그 다음에 저희 농원에서 금년도에 사용할 병충해 방제 달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두고수 함쌤이었습니다.